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 이에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 잭슨홀 미팅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21일과 23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은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정책 방향을 밝히는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파월은 22일 연설에서 새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예정이라 시장은 지금 9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9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83%가량 반영이 되고 있기에 다만 연내 추가 인하 기대는 다소 낮아진 상태라 10월 25bp 인하 가능성은 43.5% 그리고 12월 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가능성은 33%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최근 고용 둔화 조짐과 완만한 물가 흐름을 고려했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파월이 잭슨홀에서 어떤 어조로 발언을 할지가 이번 가을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 이에 아직 8월 물가 보고서와 고용 보고서가 남은 상황에서 파월이 자칫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줄 경우 물가가 다시 치솟거나 고용이 견조한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에 결국 파월이 이번 잭슨홀에서 9월 회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신중하게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트럼프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각종 위협을 받고 있기에 사실상 내년 5월 8년간의 임기를 앞두고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라 최종적으로는 9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하되 50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인하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 말씀해 드립니다. 이에 파월이 이러한 발언을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선 25bp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됐기에 증시는 다시 내려갈 수 있고 지난해 8월 잭슨홀 미팅 당시에도 파월은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내놨지만 그 이후 증시는 하락을 하면서 9월에는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150의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파월은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저녁 약 11시쯤 잭슨홀에서 연설을 하면 이 연설에서는 그다지 파월이 갑자기 비둘기파로 돌아설 이유는 없기에 게다가 9월 회의 전 더 많은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라 굳이 금리 인하를 9월에 100% 단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힐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1% 가까이 상승을 하며 182달러로 마감했고 사실 엔비디아가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캔터 피체라이드라는 투자사가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 4,410억 달러로 전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 8,437억 달러로 이제는 엔비디아와 다소 격차가 벌려지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닌 현재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으로 좋은 기업이라 여전히 엔비디아는 그 어떤 세계적인 기업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고 매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캔터는 이날 인공지능 특수를 이유로 엔비디아 목표가를 기존 200달러에서 240달러나 상향 조정했고 이는 현재 주가가 향후 32%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 결국 캔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전용 칩 H20에 대한 대중 수출을 허가한 것이 엔비디아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가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엔비디아 칩셋 H20에 대한 15%의 세금을 내라고 말한 것은 결국 엔비디아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15%의 세금은 엔비디아에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은 아니기에 결국 미국도 윈 그리고 엔비디아에게도 좋은 정책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지만 중국 역시 이러한 정책에 지금 가만히 있진 않고 미국 제재에 맞춰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기에 지금은 H20 판매가 풀렸지만 자국 데이터 센터들의 국산 인공지능 칩 사용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한 내력으로 앞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자국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양산하려는 취지라 다만 지금 중국산과 미국산을 섞어 사용하는 AI 센터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그러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칩의 경우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후다 위에서 작동을 하기에 다른 칩을 섞어 쓰게 되면 호환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기업들도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주는 레퍼런스 칩셋을 사용을 해야 되며 만약 그러한 레퍼런스 칩을 사용하지 않거나
중국산 칩을 섞어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성능 그리고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중국 역시 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도 뜨거워지면서 점점 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74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팔란티어가 최근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지난주 왼쪽 아래 보이시는 RSI가 80까지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공매도 이슈가 나와 주가가 조만간 급락할 것이라는데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책을 레프트는 최근 한 현지 언론에서 팔란티어가 2023년 엔비디아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이라고 가정하고 35배 수준의 멀티플을 적용하더라도 주가는 3분의 2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밝혔고, 이에 밸류에이션은 과도하게 높다고 설명해 지금 PER 비율은 말이 안 되게 높아 과거에도 이 정도 수준의 멀티플을 기록한 기업 중 50% 이상의 조정을 겪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웨드부시는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16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해로 유지하고 있기에 여전히 펀더멘탈 측면에선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는 미국 정부와 AI 데이터 관리 특수 계약 그리고 대규모 국방 IT 시스템 사업 수주로 인해 계속해서 매출은 올라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군 지휘 통제 시스템과 국방 AI 플랫폼을 모조리 수주하고 있기에 그 결과 올해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팔란티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팔란티어의 1분기 실적은 39%의 매출을 기록했기에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고, 그리고 30%, 40%, 앞으로는 50%의 매출까지 보여준다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미 육군과 국방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최근에는 AI 플랫폼 메이드 스마트 시스템 등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 장기 계약을 따내며 전략 파트너로 발돋움하고 있고, 앞으로는 5년 내 미국 내 내수 매출 10배 성장이라는 카프의 공격적 전망에도 월가의 애널들이 긍정적 평가를 잇따라 내놓을 만큼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영상을 지난해부터 보신 분들은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모아가야 될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기에 이 당시만 해도 팔란티어는 60불대 그리고 50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후 매출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그리고 주가 역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 지금 이렇게 주가가 살짝 내려간다고 해서 전혀 걱정스러워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상을 보고 팔란티어를 이제 막 들어가셨던 분들은 철저하게 분할로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며, 그러한 이유는 최근 팔란티어가 RSI가 80을 찍었기에 단기 하락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란티어가 앞으로 떨어질 주식은 아니라 앞으로 1년 뒤 그리고 2년 뒤 그리고 3년 뒤 지금보다는 더욱더 올라갈 주식이기에 지금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주가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간만에 1% 이상 상승해 335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금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지만 다시 서서히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 운전자들은 테슬라 리스 차량을 1년 전 금액의 절반 수준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이러한 이유는 테슬라가 판매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 리스 업체들의 최대 40% 할인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라, 심지어 영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것도 테슬라가 할인에 나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7월 영국 판매량은 약 60% 급감해 987대로 집계 됐고, 7월 같은 달 영국 전체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테슬라는 점점 유럽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캐나다마저 판매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3분기 테슬라 실적 역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